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코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코코님은 중국인이세요. 그래서 한국말을 좀 잘 못하지 않으실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네,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귀에 쏙쏙 박히는 정말 섬뜩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코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뵙네요. 이렇게 또 이른 시간에 뵈니까 조금 색다르긴 하네요. 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코님께서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네, 제가 첫 번째 방송 때 제가 군대 다녀 있을 때 네, 맞아요. 그 얘기 살짝 좀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어서 또 다른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코코예요. 제가 첫 번째 때 드렸던 이야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여자 기숙사에서 발생한 이상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당시 남군 기숙사, 그리고 전체 부대 안에서 일어난 끔찍하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요, 시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이제 매우 큰 규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남자 군인과 여자 여군은요,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쪽은 남군, 이쪽은 여군. 사실 평상시에는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군사적 통제가 되게 그때 당시에는 엄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 시설 그때 확장 공사로 인해 그 주변의 묘지들을 어쩔 수 없이 건드려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군 기숙사에 그때도 화장실 그리고 1층 주방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방향을 우리 살짝 좀 틀어가지고 남군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은 진짜 단순히 이상한 정도를 넘어서 정말 가혹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군 기숙사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 어느 날 저희는 낮에 오전에는 거의 문화 수업 이런 거 받고요. 오후에는 훈련을 해요. 근데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저녁 먹고 남군들은 이제 우르르 기숙사로 향했는데요. 근데 그날 밤부터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그때는 한참 뜨거운 여름철이었어요. 일단 그때 저희 기숙사에는 다 커튼이 없어요. 그리고 한 방에 저희가 10명씩 살고 있으니까 보통 방에 들어갈 때는 다 같이 막 우르르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참고로 지금 얘기 드린 그 방은요, 남자 기숙사 3층에 있는 맨 끝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301호부터 10호까지면 310호였어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돌비라고 할게요. 이 돌비가 이제 문을 열자마자 그 눈앞의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른 거예요. 왜냐면 그 방이 아까 창문 커튼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서 이제 곧장 정면에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에는 빨간 옷을 입고 목을 딴 여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여자 귀신은 보통 이제 흰색 한복을 입고 있지만 중국에서는요, 그 처녀 귀신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악귀죠. 그 악귀들은요, 보통 빨간 옷과 빨간 신발을 신고 있다는 점은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귀신들은요, 엄청난 원한과 분노를 가득 차고, 그리고 이제 생전에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저승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저승에 떠돈다고 해요. 근데 그 창문에 걸려있던 그 빨간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은 정말 섬뜩하게 생겼대요. 그 여자 얼굴은요, 완전 막 창백하고요. 그 다음에 눈을 이제 건국 깊은 구멍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눈가에도 정말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드러워져 있어가지고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귀신이면 머리는 다 길죠. 기본적으로 머리는 정말 길고 이제 헝클어져서
얼굴 반쪽 가리고 있었고요. 입가에는 또 피가 흐르는 듯한 자극이 있었대요. 네. 그리고 이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왜 중국 전통 의상 혹시 지바오 아세요? 아, 알죠. 네, 네. 그거를 입고 있었대요. 예. 또 옛날에 보통 저희가 그 결혼식 때 입는 그런 지바오를 입고 있더라고요. 네. 평상시에 그런 거 말고. 그 지바오 보니까 낡고 너덜너덜해 보였는데요. 중국이라면 다 붉은 빛이잖아요. 근데 그 네. 붉은 빛이 너무 눈에 띄었다고 해요. 신발은 정말 빨간색이었고, 근데 창문에 목을 난 상태라 발끝이 약간 좀 떠 있었대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점은 바로 계속 이 입꼬리만 올라간 듯한 그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였어요. 웬만하면 보통 악귀들은 미소를 지지 않잖아요. 귀신들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말 음산하고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죠. 네. 그리고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이제 다른 병사들도 막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몰려들었는데요. 근데 모두들 그 창문에 달려있는 여자 귀신을 보고 순간에 정말 다 같이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의 기가 좀 센 병사가 다가가가지고 그 여자 귀신의 발 있잖아요. 진짠가 아니면 뭐 험한 거 좀 봤나? 저 터치하려고 했는데 그 손가락 이렇게 살짝 뻗는 그 순간 여자 귀신이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오. 그래서 다들 이제 멍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모두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놀라서 뒷걸음질 쳤고 이제 엄청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숙사 안에 이제 정적에 휩싸였죠.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당연히 이해는 못하겠죠. 근데 이제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고요. 몇 분 뒤 기숙사 그 복도 있잖아요.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어딘가서의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병사들은 다시 긴장했고 그 목소리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요. 복도 끝에서부터 시작된 발소리는 그 마치 누군가가 그 천천히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뚜렷해졌대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10호 방은요 거의 복도 끝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들어오려면요 정말 벽을 뚫고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 인기적 소리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발걸음이 점점 이제 가까워지면서 갑자기 방 안에 그 전등 있잖아요. 깜빡거리면서 복도도 전체가 어둠 속에 휩싸였대요. 그래서 병사들은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숨을 죽이고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면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 그 중에서 한 병사가 네. 아주 작은 소리로 우리 여기서 나가야 돼. 뭔가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복도의 끝에서 또 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근데 이번에는 울면서 작은 소리로 왜 나를 버렸어? 라고 이렇게 하더군요. 그 목소리를 처음에는 좀 희미하게 들렸다가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고 이제 차가운 공포가 등에서 쫙 이렇게 올라왔죠. 예.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대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날 밤 취침 시간이 가까워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은 일단 우리 빨리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단 각자의 침대에 올라가자. 네. 그래서 각자 침대에 누웠고 여자 귀신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이제 쉽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자면서 잠결에 갑작스럽게 소리를 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뭐 악몽을 꾸며 잠에서 깨곤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기숙사에서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간간히 창문에 빨간 옷을 입은 여자 귀신 모습이 다시 뭐 보였다는 소문도 돌았고 또 이제 밤마다 기숙사 복도에서 뭐 여자 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또 병사들은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면서 뭐 잠을 설치기도 일쑤였고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사실 그때 동시에 여자 기숙사도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사실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다들 이제 소등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일단 이 기숙사 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2층 침대로 되어 있어요. 2층 침대 이렇게 5개, 한쪽은 3개, 한쪽은 2개.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데요. 그 양쪽 침대 가운데에 창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커튼이 방금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등을 하더라도 사실 달빛이 이렇게 비추어서 침대 위에 사람이 누워있는 게 다 보였다고 해요. 저희도 다 보여요. 사실 그 달빛 때문에. 특히 이게 위층 침대를 쓰는 병사들은요. 반대편 아래층 침대를 쓰는 병사들의 모습 뚜렷이 보인다고 해요. 저도 2층에 섰었거든요. 정말 맞은편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잘 보여요. 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까 그 돌비 병사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침대에서 누웠는데 근데 귀신이 이제 나타나는 그 방에서 자기도 자려고 했는데 애를 썼는데 계속 몸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잠들 수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몸을 돌면서 무심코 반대편 그 아래층에서 자고 있는 한 병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병사는 얼굴을 아예 벽 쪽으로 향해 누워 있었는데 근데 그 뒤에 어떤 그림자가 그 병사를 이렇게 안으면서 휘 감고 있는 듯 보였어요. 누가 그 뒤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비 병사는 눈을 막 이렇게 비비면서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확인해봤더니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순간 돌비는 이제 몸이 마비된 듯이 움직일 수가 없었고 가슴도 너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길한 느낌이 이제 엄습하자 돌비는 이제 벌벌 떨면서 작은 목소리로 그 아래층 병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막 A병사 좀 일어나봐, 좀 여기 좀 봐봐. 근데 그 병사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용기를 내어가지고 다시 큰 소리로 아래층 병사를 불러봤지만 역시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나머지 8명 있잖아요. 그 8명 병사들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 내려가서 그 병사 좀 깨워야겠다 생각하면서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했던 그 순간 아까 누워있는 그 그림자 있잖아요. 서서히 이제 돌비 병사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비 병사의 그 얼굴을 보니 그때 그 창문에 목을 달려있던 그 빨간 옷을 입던 여자 귀신과 똑같았어요. 근데 그 귀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여자 귀신은 여전히 그 음산한 미소를 짓는 얼굴로 돌비를 바라보았고 이제 잠시 후 천천히 그냥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보통 귀신들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뭐 일단 사라졌으니까 이 광경을 뭐 다시 보니 이제 돌비 병사는 완전히 이제 미쳐버리죠. 왜 자기만 이런 일이 나는 건지, 왜 자기한테만 보이는 건지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근데 일단 얘가 사라졌으니까 우선 진정을 살짝 좀 취했고, 누워있는 그 병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살살 이제 내려가서 그 병사를 흔들리면서 깨웠어요. 그랬더니 그 병사는 눈을 막 비비면서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그리고 누가 뭐 자신을 안고 있다는 느낌 하나도 없었다고.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이랬대요. 그래서 돌비는 내가 너무 예민해서 잘못 본 건가?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뭐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자려고 했죠. 근데 비몽사몽한 그 상태에서 뒤에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는데요. 이번에는 나 예뻐? 나 좀 봐봐. 정말 목소리는요. 달콤하고 유혹적으로 들렸어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무래도 귀신이잖아요. 돌비는 이제 몸 전체에 이제 오싹함이 퍼졌죠.
그리고 이어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대요. 왜 나를 돌아보지 않아? 내가 예쁜지 안 예쁜지 좀 봐봐. 그러니까 계속 뒤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에 돌비 병사는 소름이 막 끼쳐가지고 몸이 벌벌 떨면서 식은땀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리고 몸도 웅크린 채 최대한 반응하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중국에서는 그래요. 귀신을 만나든 곰 만나든 가만히 죽은 채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귀신도 떠나가고 곰도 떠나간다고 그런 설이 있어요. 곰 상상도 그래서- 못하겠는데, 예. 예, 그래서 그냥 귀신하고 식물놀이 좀 해보자. 나중에 가겠지, 반응 안 해주면. 근데 뒤에서 그 여자 귀신이 차가운 손 있잖아요. 사람 죽으면 뭐 차갑죠. 자기의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나서 그 귀신이 또 이제 말했어요. 그 어깨에 손을 이렇게 대면서, 나는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당신을 내가 보고 싶지 않아? 막 이러면서. 당시 그 돌비 병사는 이미 공포에 너무 질려 이제 반쯤 죽어가 있었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대요. 하지만 그는 이 귀신이 왜 한이 가득한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느껴졌대요. 나를 죽이려고 아니면 해치려고가 아니라 그냥 한이 많은 귀신이구나 이렇게만 느껴졌대요. 그리고 그 여자의 귀신 몸에서 풍기는 한파, 차가운 그런 기운 있잖아요. 정말 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돌비가 추위에 떨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점점 그는 이제 뒤에서 더 이상 소리가 점점 나지 않은 것을 깨달았고 여자 귀신이 떠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돌비는 너무나도 끔찍한 충격을 받았잖아요. 아까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이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상태로 기절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도 계속 막 가위 누르고 그리고 여전히 그 여자의 목소리가 돌비의 그 귀에 계속 맴돌았대요. 왜 나를 버렸어 뭐 이런 목소리로.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이제 그는 같은 방에 전우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상한 일이 하도 너무 많이 일어나서 다들 뭐 반신반의하는 태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또 걸러서 그날은 저희 여군이 처음으로 사격 훈련을 하는 날이었어요. 첫 사격 때 여군은 먼저 앞에서 한 줄로 서고 그 다음에 여군 뒤에 남자 군인이 한 명씩 서서 남군이 여군을 도와주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여군의 그 팔을 잡아주면서, 왜냐면 저희가 힘이 잘 안 되잖아요. 첫 사격이라서. 그래서 주로 이제 여자들이 실탄을 사용하는데 힘이 잘못 쓰면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사격하고 바로 사실 코피를 터졌죠. 저희 부대에서 처음 입대할 때는요, 모든 여군은요, 다 스포츠 머리로 잘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요. 지금의 여군들 보면 머리 길러도 되잖아요. 그때는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무조건 스포츠 머리. 그리고 다들 똑같이 군복 입고 머리도 똑같이 하고 화장도 전혀 안 하죠. 여군들을 왜 화장을 하겠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누가 얼짱이라고 불리게 되면 그게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근데 저희 전체 여군 중 2인으로 정말 인정받는 여군 단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앞으로 돌순이라고 할게요. 네. 그런데 그 첫 사격 날 돌순이 뒤에 배치된 남자 병사는 돌비였어요. 제일 예쁜 여군 뒤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엄청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 이제 저희가 모두들 총기가 정상인지 확인했고 그리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돌비는 이제 돌순이의 팔을 잡아주면서 첫 번째 총알을 발사할 준비를 했는데 발사를 앞둔 순간 돌비 병사 뒤에 갑자기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돌아봤더니 빨간색 그림자 하나가 보였고
그리고 어떤 여자가 그 뒤에서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대요. 그 여자가 그 며칠 전에 밤에 그 여자 귀신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 야, 이 여자 나보다 더 예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 뒤에서. 그 말투가 정말 억눌린 원망과 질투가 섞인 느낌이었대요. 예. 그 사람 죽으면 손이 막 진짜 미라같이 피색도 없고 하얗고 그런 손이 돌비의 팔을 막 뒤에서 콱 잡았대요. 예. 그리고 또 다시 음산한 목소리로 물었는데 너 왜 나를 버렸어? 왜 나를 버렸냐고? 막 이렇게. 그리고 뒤에서 또 분명히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막 이러면서. 예. 돌비가 그 상황에서 지금 바로 타격을 해야 됐는데 이 상황에서 막 뭐라고? 대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목구멍에서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돌비는 자신이 지금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돌비는 이제 필사적으로 팔, 다리 움직일 수 없으니까 머리로 앞에 있는 돌순이의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해서더라도 이 위험한 상황을 사실 알려주려고 했는데 근데 돌순이를 이제 밀치내려고 하기도 전에 갑자기 또 그 귀신이 울기 시작하면서 너 이러지 마. 나는 이미 너를 100년 전부터 기다려왔어. 나와 함께 가자. 우리 바로 결혼하고 다시 헤어지지 말자. 막 계속 이렇게 빌고 애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돌비가 반응하기도 전에 빵 소리와 동시에 총알을 발사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무방비 상태였던 돌순이는 이제 반동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총기가 코에 명중해서 비명을 지르고 이제 순식간에 쓰러져가지고요. 얼굴이 완전히 피범벅이 되었어요. 그 코가 완전히 다친 거죠. 그때 저도 조금 멀리에 떨어져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병사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정말 잊을 수 없는, 저 지금도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공포영화 같은 장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후 그 돌순이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이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뭐 지장이 없었고요. 네. 그런데 불행히도 돌순이는요. 마취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임시 처치만 받을 수 있었고 이제 수술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돌순이를 봤을 때도요. 돌순이의 코 흔히 뭐 꺼져 있다고 말하죠. 그런 상태로 호전되지 못했고요. 얼굴은 완전히 부서졌죠. 이제 평생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는 저는 이제 다시 돌순이를 만나지 못했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돌순이는 우리 전체 여군에서 제일 이쁜 여자애잖아요. 근데 그 여자 귀신도 질투심 때문에 정말 군대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돌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돌비는 끔찍한 건들이 겪으면서 점점 공황 상태에 빠지고 정신 상태가 점점 비정상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후 휴가 중에 그는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께 도움 요청을 좀 했죠. 말씀 다 드리고. 네. 근데 돌비의 부모님은요, 불교 신자시라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을 위해 그때 당시에 좀 유명한 스님에게 스님이 그 쓰는 염주 있잖아요. 그거를 구해가지고 위험할 때에는 염주 독경으로 귀신을 물려치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네. 그래서 돌비도 뭐 어쩔 수 없죠. 돌비도 뭐 반신반의하면서 염주를 부대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 방 침대 밑에 깔린 그 이불 속에 넣었고 그리고 매일 잠자기 전에 염주를 손에 들고 가슴 앞에 이렇게 품었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자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어느 날 밤 그는 이제 2층 침대로 올라가려다가 무심코 그 창 밖을 희글희글 이렇게 쳐다보았는데 여자 귀신이 여전히 빨간 그 집 입고 창 밖에 그 작은 운동장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서 있는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았대요. 그래서 돌비는 그때 이제 침대 옆에 서 있었고 정말 이제 심장이 터질 듯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 귀신한테서는 이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창밖에 그 여자 귀신은 그 돌비의 존재를 눈치챈 듯 천천히 또 고개를 돌려가지고 돌비 쪽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바라봤대요. 그래서 돌비는 이때 방의 온도가 뚝 떨어진 것처럼 등골에서 막 한기가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숨을 쉬려고 했지만 목이 칼칼하고 혀가 굳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창밖에 이 여자 귀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치 뭐 어떤 대답이나 아니면 무슨 결정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계속 조용히 돌비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근데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마음속에 혼란스러워서 이 모든 것이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나의 환각이었을까 이제 별의별 생각 다 하게 되는 거죠. 예. 결코 이제 돌비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염주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속으로는 어쩌면 염주의 그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날라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바로 그때 그는 여자 귀신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 귀신의 발은 여전히 이제 하이힐을 신고 있지만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귀신이니까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 귀신은 이제 눈동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도 흐릿하게 반짝이며 실루엣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돌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내가 피할 수 없는 저주에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차피 내가 피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손에 쥔 염주를 힘껏 쥐었고 귀신을 쫓는 그런 주문 있잖아요. 막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 여자 귀신은 점점 더 가까이 오면서 돌비의 주변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염주 손에 쥐고 있는 돌비는 정말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잡아 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으로는 막 염주야 제발 나를 좀 지켜줘 막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빌었죠. 근데 그 순간 염주에서 정말 어떤 힘이 느껴졌대요. 저 잘 모르겠지만 느꼈나 봐요. 그리고 그 손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귀신도 잠깐 불안해하는 그런 표정을 보았고 그리고 그 실루엣도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점점 사라지는 거구나. 사라진 줄 알았는데 잠시 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옆에 어떤 꼬맹이 귀신 한 명 더 있더라고요. 이제 2명이죠. 더욱 무서운 것은 그들이 나타나고 다가오면서 돌비의 그 팔다리에 점점 짙은 자주색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 반점이 점점 짙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공포에 질려가지고 필사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막 불렀지만 근데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무도 그의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필사적으로 침대 밑으로 막 도망하듯이 들어가가지고요. 몸을 막 웅크린 채 필사적으로 염주를 붙잡고 막 귀신 쫓는 그 주문을 아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막 물러가라 막 이렇게. 이때 그 돌비의 눈은 계속 바닥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치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처럼 크고 작은 그 두 발이 발 4개겠죠? 천천히 이제 돌비에 향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 발이 그의 침대 옆에 다가오자 여자 귀신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슬프고 한이 담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왜 날 버렸어? 왜 우리를 버렸어? 왜? 막 이렇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 하늘 가득 찬 목소리가 마치 정말 천둥처럼 울렸대요.
이때 돌비가 들고 있던 그 염주가 갑자기 팍 이렇게 터졌어요. 예. 터지면서 그 구슬이 사방에 막 흩어졌대요. 그러자 그는 이제 여자의 그윽한 목소리가 또 들려왔대요. 너 진짜 매정하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돌비는 겁에 질렸지만 그 귀신의 간절한 속삭임은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대요.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그 귀신한테 얘기했어요. 제발 좀 가세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 근데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귀신은요, 떠나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차갑게 말했어요. 예. 나는 절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음산한 웃음을 짓기 시작했어요. 계속 막 끼끼끼끼끼 웃는 거예요. 근데 돌비는 이제 이 웃음소리 듣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또 이제 기절해버렸어요. 다음날 이제 깨어났을 때 이미 침대 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이게 몸도 이상하고 너무 또 정신도 이상해져가지고 즉시 이제 휴가를 내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근데 부모님은 그가 그런 안색을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을 한 분을 이제 모셔왔어요. 예. 네, 이 무당은 할머니인데요. 이 무당 할머니는 그 자초지종을 듣고서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는데 돌비가 이 귀신과 전생에 그 속세 인연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살려면 만약에 네가 살고 싶으면 이 귀신과 혼인을 해야 돼.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부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면 귀신에게 자기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정말 완전히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절대 처음에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만 무당 할머니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진짜 네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무당 할머니의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부모님이 결코 뭐 어떡해요. 자기 아들을 일단 살려야죠.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이제 허락하셨고 그날 밤 이제 주사, 뭐 찹쌀, 검은 막장, 뭐 부적 등 갖가지 물건 준비한 그 무당 할머니는 돌비의 부모님들을 이제 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기척이 들리더라도 절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이제 식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돌비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중국 사람 결혼할 때 다 빨간색 예복 있잖아요. 그 빨간색 예복을 입고 옛날에 결혼식 때 그 신랑들은요 가슴에 그 빨간 꽃이 장식이 거기서 꽂혀 있어요. 그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무당 할머니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정말 그 돌비도 그 정신이 좀 잃었던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그 무당 할머니 뭐 하고 있나 가끔도 이제 쳐다봤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이제 방 안에 또 다른 뭐 어떤 실루엣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 돌비를 죽도록 괴롭히는 자주 나타나는 그 여자 귀신이었어요. 예. 근데 여자 귀신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되게 막 침착하게 뭐 무섭지도 않고 뭐 무섭게 하지도 않고 무당 할머니한테 일단 먼저 다가가서 무언가를 말한 후 또 급히 돌비의 옆에 와서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돌비를 꼭 안았어요. 근데 이게 귀신하고 인간의 피부 닿는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일종의 스킨십이잖아요. 그 닿는 순간에 돌비의 머릿속에 정말 순식간에 많은 기억들이 갑자기 밀려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다 생각난 거예요. 전생에 어떤 일이었는지,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전생과 이제 현재의 생을 살펴본 듯 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이 여자 귀신이 자주 나타나 있었고요. 예. 그녀의 이름이 소연이라고 해요. 소연. 돌비는 그 여자 귀신의 자기의 그 전생이 약혼녀였던 거 그런 느낌 들었다고 해요. 그때 뭐 머릿속에 뭐 이 생각 저 생각 다 떠올랐잖아요. 그러자 이제 귓가에서 무당 할머니가
갑자기 돌비한테 야 돌비야 너는 왜 소윤이를 버렸어? 하는 말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비 입이 이제 통제 불능이 된 듯이 자신이 떠올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네. 자기도 모르는 그 전생의 어떤 기억이죠. 원래 돌비는요, 전생에는 장군이었대요. 오. 그리고 그 소연이하고는요, 정말 중마고였고요.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속 정말 친하게 함께 자랐고, 정이 두터고요. 이미 같이 나중에 우리 뭐 결혼하자 이렇게 약속한 사이였대요. 그리고 결혼을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때 들어보니까 소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정말 가난했고 그래서 16살 되었을 때 한국으로는 따지면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기생 있잖아요. 저희는 무기라고 해야 되나요? 무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일 하게 되고 집에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그 사실을 안 돌빈의 집안 어른들은 크게 반대를 해가지고 결코 어쩔 수 없이 돌빈은 소연이를 버렸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돌빈은 몰래 그 살던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사실을 소연이는 모르는 상태에서 돌비가 이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고 당연히 모르니까 매일 막 집으로 찾아가거나 뭐 군대에 뭐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길 가던 이제 어떤 상인이 이 소연이한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소연이한테 말했어요. 돌비는 이미 여기 떠난 지 오래되었다고. 그 말을 전해줬고 그제서야 더 이상 이 집에 안 산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죠. 소연이가. 소연이 당시엔 너무 힘들어하고 기통해서 이제 돌비를 쫓아갔지만 네. 따라잡지는 못했고 결코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서 실수로 그 강물에 빠져 이제 익사했다고 해요. 그때는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폭설도 내렸고 굉장히 추운 날씨였다고 해요. 사실 소연이는 안 좋게 죽는 거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근데 생전에 그 받은 충격으로 악귀가 되는 거예요. 그 한이 품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악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 마을에 정말 기괴한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근데 모두들 소연이가 복수를 하려고 온 줄 알았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소연이를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직급이 높은 무당 그런 무당을 모셔가지고 그 무당은 그 무덤에서 거기서 소연이의 영혼을 봉인하고 나서 복숭아 나무 4개를 무덤 내 귀퉁이에 못을 박아 완전히 봉인을 한 거죠. 오, 예. 네, 중국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악기는 완전히 봉인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원래는 잘 봉인되어 있었는데 근데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또 저희 부대가 들어오니까 아까 제가 여기 주변에 싹 다 갈아엎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아까 그 복숭아 나무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인을 풀렸고 때마침 정말 이제 시대를 넘는 인연이지만 돌비가 그때 입대를 하게 되어 이제 둘이서 그렇게 만나게 됐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소연이 나타났을 때 어떤 아기 귀신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들어보니까 소연이 죽었을 때 그 시점에 이미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나중에 나타난 그 아이가 바로 그 뱃속에 있던 그 아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연이가 그 귀신이 처음에 제가 막 입가에 올라가가지고 미소를 짓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보통 사실 동상 얼어서 죽은 사람들의 표정은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보면은 살짝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상태래요. 진짜 미소 짓는 그런 표정이에요. 네. 동사로 죽는 사람들 보면. 소연이도 계절적으로 겨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얼어 죽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아도 죽어서도 계속 웃고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사연을 다 알게 된 돌비는 결코 영혼 결혼식을 치렀고요.
그 뒤로도 이제 소윤이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았고, 돌비한테는 그 뒤로부터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네. 근데 그 소연이도 그 부대에 많고 많은 귀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돌비는 무사했지만 부대 안에서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코코님 감사합니다. 덕에, 이게 네. 중국 군대 얘기를 어떻게 들어봐요, 사실.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래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중국 군대 안에서의 이런 괴담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근데 네. 코코님께서 중국에서 여군으로 활동을 하셨던 적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영광입니다. 또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라는 게 놀랍네요. 네. 그리고 살짝 중국 쪽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랑 좀 이런 비슷한 그런 느낌도 네. 있고요. 악기를 봉인한다던가. 그래서 좀 그거 몰랐네요. 근데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귀신이라는 네. 존재는 대부분 좀 불리는 건 다르지만 존재는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다 보면 이게 그냥 마냥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네.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이르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착하게 살아야죠. 네, 귀신을 내가 안 보려면. 나쁜 짓 네. 해도 다 보고 있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오늘 코코님께서 네. 너무 깔끔하게 이야기 잘 전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네. 다른 이야기를 꼭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코코님께서 그 중국 쪽의 이야기는 꽉 잡고 계십니다. 네, 저희 또 시들무에서는 이제 각 나라별로 꽉 잡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코코님의 또 중국 군대의 괴담 또 섬뜩한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봤는데, 해외나 우리나라나 조금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다를 뿐이지 대부분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코님의 이야기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돌비 코코 검색하셔서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코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코코님은 중국인이세요. 그치만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시청자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직업괴담이 될 거고요. 코코님께서 성우 활동을 하고 계세요. 성우 활동을 하시다가 겪었던 또 직업괴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반갑습니다, 코코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코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직업괴담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성우 네, 직업괴담이 될 것 성우 같아요. 쪽이에요.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하면서 성우와 그 방송 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성우 활동 지금 시작한 지 벌써 23년이 넘었는데요. 네. 23년이면 한국에서. 베테랑인데?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겪었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진짜 많은데요. 네, 네. 네, 그 중에서 오늘은 2가지 사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국에서 성우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그 무서웠던 그 경험담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코코죠! 제가 성우 활동 이렇게 하면서요. 사실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우나 배우 같은 사람들은 녹음실에서나 아니면 촬영장에서 종종 그런 이상한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많이 겪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특히 뭐 뉴스에서도 사실 자주 나와요.
연예인들이나 뭐 성우들이나 가수들이나. 근데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도 이게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이제 겪어보면요 상상보다 훨씬 무서울 때가 많거든요. 오늘 제가 겪은 2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때 저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만 이제 중국에 돌아가서 휴가를 보내곤 했죠. 그때는 2017년쯤이었고요. 여름 방학을 맞아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베이징에 도착한 지 한 며칠이 되지 않아가지고 한국에서 한 녹음실에서 급히 녹음 요청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막 들어갔는데 바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럼 제가 베이징에서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실을 찾아서 녹음을 해서 이 파일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답했어요. 근데 말이야 쉽지 제가 중국에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적합한 그런 녹음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인 소개로 괜찮은 스튜디오를 찾아서 예약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우나 촬영장에서 일하는 배우들 중 일부는 녹음실이나 촬영장에서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많다고 했잖아요. 저도 사실 한국에서 몇 차례 그런 상황을 겪어봤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막 무서운 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런 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베이징에서 겪은 일은 정말 끔찍했거든요. 이 사건은 베이징의 한 오래된 녹음실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녹음실은 원래 경극 극장이었어요. 경극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한국의 판소리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경극에서는 창, 즉 노래잖아요. 노래보다는 무대 장치 그리고 의상이 사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경극 보면은 막 계속 칼 들고 검 들고 활 같은 다양한 소품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극에서 무술도 이렇게 많이 해요. 무술과 춤, 솔직히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정말 배우들이 정교한 무술 동작과 우아한 춤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어떤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경극 작품으로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오페라라고 불릴 수도 있는 패왕별희. 유명하죠. 네, 너무 유명하죠. 좀 비극이지만 그래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극장은요, 경극을 보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어가지고 결코 이 극장은 리모델링을 거쳐 녹음실로 개조됐어요. 하지만 이제 전설에 따르면 이 녹음실을 과거 경극 극장이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왔다고 해요. 예를 들면 밤이 되면 아무도 없어야 할 무대 위에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거나 빈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거나 이렇게 섬뜩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녹음실로 개조된 이후에도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멈추지도 않았고요. 녹음 중에 장비가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녹음 파일 손상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정말 뛰어난 그런 음질 덕분에 많은 가수나 성우들이 애용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마침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녹음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베이징에서 자라기 때문에 경극을 정말 자주 보곤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해요.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음실로 가는 길에 그 추억들이 막 떠올라면서 마음이 한층 더 들떴죠. 근데 이 극장은 녹음실로 바꿨지만 여전히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녹음실에 들어가려면요, 먼저 그 무대는 그대로 아직 있어요. 그 무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분장실도 있고 또 들어가면 스튜디오 나오고 이렇게 녹음실로 나와요. 제가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좀 지금처럼 좀 까불까불했어요. 그래서 이 무대를 이제 먼저 도착했잖아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너무 신나가지고
그리고 무심코 보니까 무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경극에서 사용되는 그 검 있잖아요. 그거 하나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걸 들고 마치 무슨 경극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막 검을 휘두르며 두 바퀴 돌고 막 흥분해서 어쩔 줄도 모르고 저만의 뭐 그런 상상의 세계로 빠졌죠. 그래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녹음 기사 선생님이 저를 마중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마주치니까 저도 살짝 좀 쫄았죠.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저를 보자마자 뭐 놀래서 그런 건지 눈이 휘둥그레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검을 재빨리 내려놓고 안녕하세요. 오늘 녹음할 코입니다. 라고 이제 얼떨결에 뭐 인사드렸죠. 네. 근데 기사님은 보니까 중년의 아저씨로 깔끔한 셔츠에 정말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는 좀 이상하게 완전 놀라움이 가득했었어요. 제가 뭐 특이하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계속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살짝 벌리는 채로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제가 무슨 이 극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유령처럼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도 저한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하면서도 여전히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막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닮았다 막 이러면서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살짝 당황하면서도 궁금하죠. 그래서 기사님 뭐가 닮았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기사님은 좀 당황하듯 보이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얼버무리셨어요. 그 다음에는 좀 안쪽으로 좀 오시죠 라고 하시더니 저를 이제 무대를 지나 안쪽으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를 지나면 의상실, 즉 분장실이죠. 이곳은 이미 이제 다시 개조를 해서 정말 마치 무슨 작은 박물관 같았어요. 정교한 그런 의상들과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그 화려한 경극 의상들 그리고 무슨 예술적인 소품들이 진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의상실을 이렇게 지나야 스튜디오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스튜디오 이제 들어서 보니까 완전히 현대적인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묘하게도 옛 극장의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에 완전히 부풀어가지고 녹음을 시작할 준비를 했죠. 근데 기사님은 저를 안내한 후 먼저 기계 앞에 서서 장비를 이제 점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편하게 좀 앉아 계세요.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실 저희 그 성우는요. 녹음을 하기 전에 금지사항이 있는데 원래 뭐 뛰거나 격한 동작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녹음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기사님은 벌써 눈치채셨죠. 저는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저보고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좀 저기서 잠깐 쉬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너무 미안하고 근데 또 어쩔 수 없죠. 쉬어야 되니까. 아까 그 무대 위에서 너무 호흡이 많이 가빠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둘러보고 있었는데 아까 그 무대 쪽에서 지나왔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살짝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배경 잡음인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에서 누군가 소리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 경극을 열심히 막 연습하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나는 거예요.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극에서 자주 듣던 노래와 그 무대 동작 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저 너무 궁금해서 무대 쪽으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 무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 보니 마치 소리가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무대에 도착해보니 놀랍게도 그 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조명도 꺼져 있었고 무대는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들었고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무대 주변을 뭐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결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저는 녹음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바로 녹음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녹음실 벽에는 뭐 전통 중국식 무슨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네. 중앙에는 그 방음 유리창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 외부 모습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녹음실에 들어서서 제가 의자에 앉으니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마이크 위치를 조정해 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방 밖으로 나가시면서 문을 조용히 닫아주셨어요. 소리 테스트하기 위해 제가 헤드셋을 착용했는데요. 근데 착용하자마자 이 헤드셋에서 약간의 윙윙거리는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음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기사님께 조정을 좀 부탁드렸는데 사실 이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무대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도 좀 신경 쓰이고요. 그리고 약간 찝찝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뭐 최대한 녹음에 집중하려고 좀 애썼어요. 근데 녹음실은요, 아마 성우일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문을 닫잖아요. 그럼 안에 진짜 점점 더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훅 더워지는 거예요. 뭐 에어컨 사실 있어도 녹음할 때는 에어컨 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거대한 찜통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에요. 보통 저희가 녹음할 때.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대본을 켜서 빨리 녹음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한 2분 뒤 이제 녹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에 녹음할 내용은요, 중국어 교재 녹음이었는데요.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단어, 그리고 문장 이렇게 있고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어를 읽는데 문제가 아예 없었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문장을 읽기 시작하자 한두 문장 읽었을 때였나 이제 갑자기 기사님이 밖에서 스톱이라고 외쳤고 마치 무슨 큰 방송사고라도 발생한 듯한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사님이 급히 녹음을 멈추고 손으로 저보고 잠시 좀 기다려라고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때 유리창 너머로 기사님의 그 긴장한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너무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안에서 보니까 기사님이 계속해서 그 재생 버튼 누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안에서 헤드셋으로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함께 들으면서 정말 제가 들었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기사님에게 기사님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나 이제 기사님은 입을 열지 않고 계속 손으로 저보고 잠시 좀 기다려 달라고 신호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방금 녹음한 두 문장을 또 계속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점점 막 창백해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나중에 저에게 저기 성우님 잠깐 좀 나와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이제 헤드셋을 벗고 녹음실을 나와서 스튜디오로 들어갔죠. 근데 기사님은 여전히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성우님 방금 녹음한 걸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생 버튼 눌렀어요. 그러자 이제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들었을 때 저도 괜찮은데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문제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문장의 마지막 음절 끝나고 나자 갑자기 소리가 길게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경극에서 마지막 고음처럼 길게 늘어진 느낌이었어요. 돌비님 혹시 경극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긴 봤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딱 이런 거.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예를 들면 제가 그 문장 니吃饭了吗 이렇게 읽었을 때 이 말 좀 아시죠? 알죠. 밥 먹었냐. 네, 근데 스피커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니吃饭了吗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 그 마지막 그 음은 막 길게 늘어졌어요. 예.
그 경극 공연에서 듣던 긴 음성과 비슷하게 목소리가 또 미세하게 떨리면서 마치 누군가 무대 위에서 막 경극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 소리를 안에서는 그 헤드셋으로 들었을 때 괜찮았는데 밖에 나와서 들어보니까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등골이 정말 오싹해졌어요. 사실 녹음할 때는요, 가끔 뭐 기기가 뭐 스스로 작동하거나 엉뚱한 잡음을 서이기도 하지만 이번 상황은 좀 많이 달랐죠. 왜냐면 경극의 그 긴 음성과 떨리는 목소리가 녹음되다니 이게 정말 단순한 기계 오작동이나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뭔가 다른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되게 위협적으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저도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사님도 여전히 뭐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고요. 그때는 저는 이미 그 군대에도 다녀왔을 때였고 사실 크게 겁먹지 않았어요.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래서 잠시 이제 진정을 조금 시킨 후 제가 조심스럽게 기사님께 아마도 기계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다시 녹음해볼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 기사님도 뭐 어쩔 수 없죠. 천천히 고개를 뭐 끄덕이며 동의해 주셨고 저는 다시 녹음실로 돌아갔어요. 이제 녹음실에 들어서자 되게 무거운 공기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네. 저 다시 의자에 앉아가지고 헤드셋을 착용하고 마이크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리고 기사님이 이제 녹음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제가 몇 문장 다시 읽으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는지 체크해 봤는데요. 다행히도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해서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녹음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행히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명확하게 녹음되었고요. 이상한 소리나 왜곡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몰입해서 녹음하고 있는 동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누가 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차가운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헤드셋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 안의 소리가 아니라 넘어서 어떤 발소리나 아니면 속삭임, 뭐 왜곡된 음악 멜로디와 같은 저를 이상한 소음도 간헐적으로 들려왔거든요. 근데 헤드셋을 막 벗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 안에 놀랄 만큼 조용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속으로 내가 뭐 또 잘못 들었나 싶으면서도 빨리 좀 녹음 끝내고 이곳을 빠져나가야 된다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녹음 좀 하자 그 생각만 간절했어요. 네. 근데 그 기묘한 기운과 소음이 계속 집중을 방해했지만 빨리 끝내고 싶어서 최대한 몰입을 하려고 했죠. 한참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문장도 되게 더럽게 길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나고 싶은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한 20-30분 더 하다가 갑자기 헤드셋에서 기사님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한테 네? 물이요? 라는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기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물었더니 기사님이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니 방금 물 달라고 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떨떨해하면서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 정말 저희 둘이 서로 다 그런 이상한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은 뭐 갸우뚱하면서 분명히 성우님이 방금 물이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러면은 성우님 일단 잠깐 나와서 물 한 잔 좀 드세요 라고 권유하셨어요. 제가 속으로 여기는 확실히 뭔가 이상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무슨 특별한 뭐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녹음실에 나와서 이제 분장실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쉬는 공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천천히 이제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때 스튜디오에서 기사님이 나오시면서 저한테 오늘 기기들이 자꾸만 말썽이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레 저한테 뭘 물어봤는데요. 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누군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막 물어보셨어요.
너무 엉뚱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예. 저도 잠시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가끔 그런 말은 듣기는 했어요.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막 자꾸 뭐 어떤 뭐 배우나 캐릭터를 닮았다고 말을 했지만 누구를 닮았는지는 매번 달랐어요. 제 얼굴은 솔직히 중국에서는요 되게 대중적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저를 처음 봤을 때는 어디서 이런 아니,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미녀분들이 많으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기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친구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듣고 눈을 완전히 반짝이며 다시 저한테 물으셨어요. 정말요? 그러면 어떤 배우나 캐릭터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나요? 네, 저는 진짜 녹음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데 기사님 계속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기사님에게 왜요? 제가 뭐 닮은 배우나 캐릭터가 있나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래서 기사님은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실 예전에 이 극장에서 패왕별이라는 작품을 많이 공연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만난 어떤 배우와 너무 닮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의아해 하면서 설마 우희 역할요? 우희는 그 패왕별이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기사님은 조금 당황하신 듯 버벅거리면서 저한테 성님 그 녹음을 다시 시작해볼까요? 막 이러면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참 이상한 분이시네. 좀 끝까지 좀 말씀해 주시지 생각하면서도 잡념을 빨리 떨쳐내고 재빨리 녹음실로 돌아가 이제 문을 닫고 다시 또 녹음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녹음을 또 시작한 지 한 30분쯤 되었을 때 뒤에서 또 한 줄기 찬바람이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녹음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듯이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라서요. 통풍 장치도 없고요. 바람이 들어올 틈 진짜 전혀 없어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너무 불편한 그런 오싹함이 느껴져서 계속 녹음 진행해야 되는데 마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등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녹음실에 들어왔을 땐 너무 더워가지고 찜통 속에 있는 듯 했는데 이제는 온몸에 얼어붙을 정도로 추워지더라고요. 와, 뭐야? 게다가 자꾸 뒤에서 검은 그림자는 실루엣이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더 좀 긴장됐죠. 네. 이상한 느낌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이제 녹음 중에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와 그 귀에 바로 옆에서 들리는 발소리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정말 소름이 많이 돋았어요. 그래서 대사를 멈출 때마다 그 소리도 멈추고요. 마침 제 자신의 착각처럼 느껴졌어요. 내 착각이었나? 이런 정도로. 근데 그때 갑자기 헤드셋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되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기도 좀 중국어로 할게요. 대왕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왕 폐하라는 거예요. 대왕 폐하 부르는 소리예요. 그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바로 녹음을 멈추고 헤드셋을 벗어가지고 기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기사님 이거 방금 누가 말한 건가요? 이게 뭐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이 소리가? 근데 기사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기는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또 무슨 소리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그 낮고 쉰 목소리가 또렷하게 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대왕 폐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리면서 이 목소리에는 슬픔 그리고 원한이 가득 담겨 있어가지고 정말 소름이 많이 끼쳤거든요. 그래서 기사님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 잘못된 거야. 저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기사님에게 말했어요. 이제 좀 그만하고 여기서 나가시죠. 그래서 녹음실을 이제 빠져나가려는 순간 제 등 뒤에서 마치 무언가가 저를 홀리는 듯한 느낌을 들었고요. 순간적으로 기시감이 밀려왔고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계속 뒤에서 누가 저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빨리 이제 녹음실 빠져나오면서 또 분장실도 지나서 무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이제서야 기사님은 저보고 의자에 잠깐 좀 앉으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담배에 불을 붙였고 이제 천천히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 녹음실에서 가끔 이상한 일이 생기기는 하는데 잡음이 들리거나 아니면 녹음된 내용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진짜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혹시 예전에도 여기가 극장이었을 때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기사님이 이제 잠시 침묵하고 깊은 한숨을 내시더니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사실 녹음실이 있는 이 극장에는 10몇 년 전에 대화재로 큰 피해를 한번 입었었거든요. 화재. 근데 그 화재로 젊은 여배우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여배우가 바로 해왕별일에서 그 우희 역할을 맡았던 분이었어요. 저 지금 말하면서도 사실 소름 지금 막 돌고 있거든요. 당시 화재가 누가 고의로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여배우는 공연이 끝나면 화장을 지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는 그 화장은 아니라 경극이랑 분장이라고 하죠. 그 분장을 지우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렇겠죠. 특히 이제 경극에서 그 머리 장식이 매우 복잡해요. 그걸 나중에 다 하나하나 떼어내고 제거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극장 측에서 여배우가 주인공이기도 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분장실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여배우는 작은 자기의 분장실 안에 혼자 갇혀 있었어요. 분장실은 원래 그 밀폐된 공간이었고 문도 잘 잠겨 있었기 때문에 불길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화재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 방 안에 여배우가 있다는 걸 전혀 이제 몰랐죠. 네. 왜냐면 자기도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여배우가 불이 난 것을 인식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문을 막 두드리며 탈출하려고 했지만 결코 실패해서 이제 화염 속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죠. 네. 근데 이때 그 밖으로 이미 도망친 사람들은 사실 이 여배우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소리 사실 희미하게 들었어요. 근데 큰 불 속으로 들어가서 구할 용기를 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밖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이제 소문에 따르면 화재는 고의로 일으킨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그 진짜 이유는 그 오직 화재를 일으키는 그 사람만 알겠죠?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은 그 여배우의 원혼이 극장에서 계속 떠돌고 있다고 해요. 가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본인의 원한과 분노를 강하게 표현한다고도 하죠. 그 패왕별희라는 작품 자체가 좀 비극적인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우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죽음이 항우에게 큰 충격을 주어서 네. 결코 항우도 자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의 비극과 슬픔이 진짜 극장의 음산한 분위기와 맞물려가지고 여전히 이곳에서 남아있던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그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기사님이 이 무대에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 다 듣고 나서 저도 도저히 그곳에서 녹음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한동안 뭔가가 갑자기 귀 옆에서 여자의 비명 아니면 무슨 울음소리 아니면 무슨 이상한 괴음이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떨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 녹음 하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녹음실을 찾아서 다시 녹음을 시도했지만 역시 헤드셋을 낄 때마다 그 여자의 애절한 목소리가 계속 제 곁에서 맴돌았어요. 네. 그리고 매일 밤 악몽에서도 시달리면서 꿈에서 자꾸만 전통 경극 의상을 입은 여자가
두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애절하게 저한테 막 이렇게 구해줘요, 제발 구해줘요 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런 꿈을 꾸던 중 어느 날 밤에 이제 또 비슷한 꿈을 꿨어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경극은 원래 화장이 아니라 거의 분장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알아볼 수 있겠지만 사실 분장을 하면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원래의 얼굴이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에서 조금 멀리서 그 여자를 봤을 때 뭐 자세히는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꿈에서 제가 조금 용기를 내서 좀 가까이 좀 다가갔어요. 네.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얼굴이 제 얼굴과 진짜 똑같이 생긴 거예요. 마치 제가 분장한 그런 모습처럼 딱 저였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상대방도 계속 저한테 두 팔을 벌리면서 구해줘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걸 보면서 저도 똑같이 상대방한테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장면이기도 하고 근데 저 정말 무서웠거든요, 꿈에서. 그래서 밤새 그 악몽에 시달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며칠 전 그 기자님이 녹음실에서 저에게 패왕별이의 어떤 캐릭터와 너무 닮았다고 하신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여배우가 정말 저와 많이 닮았던 건지 아니면 제가 우희 역할의 분위기와 비슷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친한 친구에게 제가 말했어요. 네. 친구가 네가 녹음실에서 무슨 이상한 기운이나 살짝 좀 악령 같은 거 몸에 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내가 아는 스님이 있는데 스님에게 좀 같이 가보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스님이 계신 절로 갔어요. 절은 크지는 않았지만 스님은 되게 매우 인자하게 생겨셨고 저를 딱 봤을 때 저의 뒤에서 어떤 붉은 안개 같은 기운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제 주변이 피로 물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제 얼굴이 자세히 살펴본 후 그 여자 귀신이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직접적인 어떤 악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 여자 귀신이 저를 통해 어떤 행위를 시도하려고는 했지만 근데 저를 해치거나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이 여자 귀신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 해결하면 아마 떠날 것이라고 설명하셨고 네. 결코 그 여자 귀신이 너무 깊이 얽혀 있어가지고 저를 통해 무슨 원한을 풀어보려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이 귀신이 나중에 지치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를 다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떠날 것이라고 저를 오히려 안심시켜 주셨어요. 네. 저는 그날 스님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안심은 되었지만 근데 꿈과 목소리로 인한 그 불안감은요 여전히 가시지는 않았어요. 예. 그 뒤로 한동안 진짜 매일 밤 애절한 그런 목소리와 시퍼렇게 타오른 그런 눈빛을 가진 여인이 계속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런 악몽을 계속 시달렸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 여귀신의 원망과 슬픔에 제 마음속 깊은 속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요, 사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예. 두 번째 이야기는요, 사실 한국 녹음실에서 겪었던 이상한 사건인데요. 그럼 첫 번째는 중국이고, 이제 두 번째가 한국에서 성우하실 때네요. 예. 묘하게도 이 두 사건은 사실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이게 휴가를 마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애니메이션 더빙 작업을 하나 잡게 됐어요. 근데 그날 더빙할 장면은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등장인물이 사냥꾼, 아빠 늑대, 아기 늑대 이렇게 3명. 예.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은요 아기 늑대였어요. 그리고 또 네. 다른 남자 성우분은 아빠 늑대 그리고 사냥꾼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저희 둘이 녹음실에서 이제 함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실 애니메이션 더빙은요
작업했을 때는 그 대사는 되게 간단한데, 근데 그 감정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기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기 늑대의 감정과 목소리를 최대한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좀 노력했죠. 네. 근데 이야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아기 늑대를 잡아가면서 아기 늑대가 아빠에게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네. 막 아빠 너무 무서워요. 계속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었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아빠 늑대가 어떻게든 아기 늑대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코 구하지 못하고 그런 장면이에요. 네.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액팅만 잘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을 시작을 들어갔죠. 네. 저는 이제 아기 늑대의 감정과 목소리를 최대한 실감나게 연기는 했고요. 특히 아기 늑대 겁이 질려가지고 아빠 늑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에서 정말 높은 목소리로 그 톤 되게 높게 잡아가지고 애절하게 아빠 무서워요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스튜디오 그 녹음실 안에 그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빡깜빡 이렇게. 그래서 저 옆에 있던 그 남자 성우분 그리고 밖에 있는 스태프분들 모두 놀라가지고 잠깐 이 작업을 멈췄어요.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근데 확인해보니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다시 녹음을 시작했어요. 근데 대사를 다시 시작하는 순간 헤드셋에서 낮고 거친 그런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마치 진짜 늑대가 위협하는 그런 소리 같았어요. 이렇게 이런 소리요. 그런 숨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대사를 멈출 때마다 잠깐 그 정지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숨소리가 더욱 강해졌고요. 정말 누가 제 뒤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멈칫하며 주변을 살펴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 성우분에게 방금 혹시 무슨 이상한 소리 안 들렸어요? 저희 둘이 헤드셋을 같이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나도 둘이 같이 들려야 되는데 근데 남자 성우분이 저한테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요? 라면서 이렇게 주변을 다시 살펴보고 별 문제 없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잘못 들었겠지 하면서 대사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니터 화면을 보니까요. 지금 나오는 장면은 사냥꾼이 아기 늑대를 이미 잡아갔고 아기 늑대가 막 아빠 늑대에게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 구해줘요. 제발 구해주세요. 이렇게 애절하게 외치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깊은 감정에 잠기면서 소리를 최대로 끌려 올려가지고 진짜 절절하게 막 구해줘요 이렇게 외쳤어요. 예. 이때 감독님은 방음 유리창 밖에서 그 팔을 계속 원형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그 무슨 사인이라면 계속 연기하라 이 사인이에요. 계속해라. 네, 계속해라. 계속 몇 번 하면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편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스처를 보고 저는 정말 연기를 몰입했어요. 딱 구해주세요. 계속 외쳤는데 근데 그 순간 스튜디오의 조명이 또 다시 깜박이기 시작했어요. 조명이 깜박이는 동시에 헤드셋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마치 제 목소리에 반응하듯 숨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제 등 뒤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렸고요. 차가운 기운도 서서히 스며드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사를 끝내고 잠시 멈추자 감독님이 유리창 넘어서 손짓을 하면서 더 감정을 담아보라고 더 절절하게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돈 버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시 연기에 집중하려 했지만 계속 그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연기에 몰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잠깐만요 감독님 제가 정말 이상한 소리 계속 들리는데요. 특히 등 뒤에서 무슨 숨소리 같은 게 계속 들려요. 혹시 다른 소음 같은 게 들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감독님도 이 말 듣고 너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통해서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조명이 문제일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한 스태프가 조명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다른 스태프가 헤드셋과 장비들을 또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불안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숨소리는 계속해서 뒤에서 들리고 차가운 기운도 점점 더 강해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 성우분에게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혹시 녹음하면서 뒤에 찬 기운이라든가 이상한 소리 안 들렸어요? 남자 성우분 한 번 더 확인해봤지만 아무 소리도 없다고 했고요. 저한테 혹시 이명 같은 게 생긴 거 아닌지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리고 저보고 감독님에게 양해를 좀 구해서 잠깐 좀 쉬라고 이렇게 제안해줬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잠시 10분 쉬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남자 성우분은 잠시 녹음실 밖으로 나갔고 저는 녹음실에서 혼자 남아 있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있다가 이제 헤드셋에서 다시 그 낮고 신 여자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어요. 진짜 누군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대왕 폐하 이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소리 듣고 진짜 경직되었고요. 정말 극한의 공포가 물려왔어요. 진짜 무서웠거든요. 진짜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빠르게 헤드셋을 벗고 막 주변을 둘러봤지만 역시 녹음실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스태프들도 뭐 하다가 제 행동을 보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또 계속 저를 쳐다보고 이때 남자 성우분도 막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상한 소리 들려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또 감독님도 이때 유리창을 통해서 제 이상한 행동을 보셨는지 막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한테 뭐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물으셨는데 저는 진짜 말하고 싶은데 이거 말하면 너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예.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 긴장감 가라앉히고 그냥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녹음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충 넘기고 다시 녹음을 시작하려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또 아빠 구해주세요 라는 대사를 연기할 때 감독님이 또 갑자기 녹음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성우님 왜 갑자기 목소리가 쉬었죠? 방금 소리 외칠 때 그 목소리가 좀 이상했는데요. 일단 물 한 모금 좀 마셔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리 너무 많이 지르면 살짝 목소리 나갈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의 말을 이해되지도 않았고 근데 이미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라 뭐 그랬나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떻게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생 버튼 누르고 이제 확인했는데 다시 그 대사 나오는데 아빠 구해주세요 흘러나오지만 그 소리는요 정말 제 목소리 아니었어요. 꿈에서 그 여자 귀신 그 목소리였어요. 왜냐면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방금까지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대사를 대신해서 계속 구해줘요라고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심장은 진짜 마치 제어할 수 없는 듯 정말 격렬하게 뛰었고요. 온몸에 식은땀이 막 흘렸어요. 그래서 소리 너무 들려서 헤드셋을 벗기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 주변 사람들은 아무 이상도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그냥 저 성우는 살짝 목소리 좀 쉬었나 봐. 근데 저만이 그 목소리의 정체는 알고 있었죠. 예. 그래서 또 스스로 이제 정신을 다잡으면서 감독님에게 감독님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은가 봐요. 잠시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네. 감독님이 그래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속으로 제발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막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성우님 이번에는요 저희가 총 3번 녹음만 할게요. 마지막 3번째 녹음은 할 때 그 감정을 더 깊게 최대한 깊게 좀 넣어주세요 라고 지시하셨어요.
저는 다시 아기 늑대의 감정을 최대한 살리며 울부짖었어요. 아빠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제 2번 끝났잖아요. 이 2번째 녹음 끝났을 때 감독님은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밖에서 엄지를 지켜들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녹음 시작하자마자 어떤 예상치도 못한 감정이 저한테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갑자기 막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 대사를 읽는 동안 너무 그 슬픔이 급격히 밀려와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정을 조금 그래도 조절할 수 있었지만 점점 더 격해져가지고 스스로도 너무 믿기 힘든 정도로 심하게 울어버렸어요. 진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빙이 됐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제 몸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목소리는요 저를 그냥 떨리고 울음소리는 진짜 누군가의 비극적인 그런 비명처럼 들렸어요. 제가 들었을 때도 이 사람 정말 슬프고 있구나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성우분도 그리고 스태프들도 이 사람 진짜 왜 이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계속 막 물어봤어요. 저도 제 감정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눈물이 계속 멈추지도 않았고요. 너무 힘들어서 결국 그냥 바닥에 확 주저앉아 말았어요. 이때는 다들 막 몰려와가지고 저를 부축하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그래서 녹음실 상황을 다시 살펴봤지만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고 다들 다 혼란스러워 했겠죠. 근데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제 눈앞에 희미하게 빨간색 실루엣이 보였어요. 제가 눈물이 아직 눈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희미하게 보였지만 근데 자세히 보니 경극 의상으로 분장한 제 얼굴이었어요. 와. 그 실루엣이. 따라왔네. 그래서 그때 꿈속에서 저에게 계속 구해줘, 구해줘요 라고 애원했던 그 여자예요. 근데 저였죠. 이미 너무 몇 차례 이런 일 겪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것보다 슬픔이 더 컸어요. 너무 안타깝고도 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말을 하지도 못한 채 속으로 대화를 했어요. 그냥 이대로 이 세상에 떠도는 귀신이 되지 말고 빨리 좀 극락세계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억울하게 죽은 거는 맞지만 사실 그때는 이미 녹음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녹음이 끝난 후에도 사실 전 눈물이 계속 멈추지도 않았고요. 이 감정도 오랫동안 계속 가라앉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정말 저를 되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제 스태프 2분이 저를 그때 부축여서 이제 로비로 나가서 한 30분 정도 쉬게 해줬어요. 그동안 감독님도 제 옆에 다가와서 이제 앉으시더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베이징 녹음실에서 겪었던 일은 도저히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몰입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만 대답했어요. 근데 감독님은 당연히 이런 말은 믿지는 않겠죠. 더 이상은 묻지는 않으셨지만 근데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이상한 일을 겪게 돼요. 우리가 일하는 곳은 대부분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거나 아니면 지하에 있어가지고 창문도 없지 바람도 잘 통하지는 않기 때문에 음기나 음계의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경우도 또 많다고 이제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집에 가서 마음 좀 추스리라 이렇게 또 위로해 주셨어요. 네, 그 말을 듣고 저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너무 공포스럽죠. 그리고 그 베이징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랑 분명히 관련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 여자 귀신이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리고 사실 그 후로도요. 한 2-3년 동안 녹음실에 갈 때마다 제가 항상 긴장했어요.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이제 녹음실에 들어가면 항상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되고 대부분 헤드셋을 껴요. 그 큰 거.
네. 근데 제가 하도 너무 긴장돼서 나중에 심지어 감독님에게 저 헤드셋 말고 그냥 이어폰 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요. 제가 녹음실 가면 감독님께서 그 이어폰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저는 두 귀로 이제 끼지 못하고 한쪽 귀로만, 오른쪽만. 아, 예. 네, 한쪽 귀로만 끼고 녹음을 해요.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헤드셋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다시 또 그런 소리 들릴까봐, 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너무 두려운 거죠. 예. 제가 나중에 그 라디오 방송 일도 좀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도 몇 번 이상한 일이 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다음에 2탄으로 또 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까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는 모른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중국 들어가기도 싫어요. 들어가면 또 붙을까봐.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겪은 거니까 두 번째 네. 한국이니까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거의 연관된 얘기예요. 와, 이어지는 거였네. 이거 한 가지 이야기였네요. 네, 따라왔어요. 섬뜩하네. 네, 네.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좀 자세히 보면요, 진짜 그 사진이랑 제 카톡 사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조금 닮았어요. 아, 닮았어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인상이시잖아요, 코코님이. 예, 시청자분들은 감사합니다. 모르시지만 그러니까 목소리만 좋으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분장을 대입을 해봤을 때 진짜 느낌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사실 야. 그거 보면서 와, 너무 놀랐어요. 오늘 네. 코코님께서 이제 중국에서 성우 녹음 그리고 한국에서 성우 녹음을 하는데 또 같은 어찌 보면 그 귀신이 감정선이 그때 당시에 감정선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귀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다음에는 네. 라디오 또 녹음하시다가 겪었던 일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꼭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굉장히 섬뜩했어요. 대왕패야 이럴 때 와, 저는 같은 귀신일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어떻게 따라왔네요. 예, 그래서 그 성우 활동하시면서 겪었던 또 섬뜩한 일을 말씀해 주신 거고 이게 또 중국에서 성우 활동도 하시고 한국에서도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듣기 힘든 그런 성우 직업괴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